이 사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혼수로 장만한 전자레인지가 30년 넘도록 고장이 안 나서 60대가 된 소비자가 LG전자에 기증했던 건데요.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23년 동안 고장 안 난 건조기, 25년 만에 고장난 세탁기가 또 이틀 만에 부활한 얘기 등 가전은 역시 LG다라는 말을 입증할 만한 얘기들이 넘쳐나죠.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 중 하나이자 재벌 중에는 아마도 가장 착한 이미지를 가진 기업. 광복 이후부터 쭉 성장해서 우리나라 경제 변천사와도 떼놓고 설명할 수 없는 기업입니다. 먹고 바르는 것부터 통신과 가전까지 우리 일상 속에 밀착해 있는 기업. 휴대폰은 빼야죠. 오늘 주인공 LG입니다. 유복하고 엄격한 선비 집안의 장남이 어느 날 장사를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어렵사리 집안의 지지를 얻어서 당시 유행과 소비의 도시였던 진주에서 구인회 상점이라는 포목점을 열어요. 네, LG 창업주 구인회 회장입니다. 그의 장사 수완은 남달랐어요. 한 번은 큰 홍수가 났는데요. 구인회 상점도 2층까지 물에 잠기고 포목들은 막 떠내려가고 큰 피해를 봤죠. 구 회장도 지붕에 올라가서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근데 홍수가 지나가고 나서 그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바로 여기저기서 돈을 꿔다가 포목을 사들이는 거예요. 아니, 당장 가게 수리도 해야 되고 돈 들 데가 많은데 포목이요? 곧 가을이 왔는데 앞선 여름의 홍수로 대풍면이 납니다. 진주에 돈이 넘치기 시작하죠. 구 회장은 그걸 내다본 거예요. 다른 포목상들은 홍수에 떠밀려가서 팔 제품들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구 회장은 몇 배의 이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 수완으로 구 회장은 사세를 점점 불립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에 일본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이 화장품 공급을 값비싼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조부터 판매까지 가능하다면 훨씬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겠죠? 여기에 생각이 미친 구 회장은 즉시 실행에 옮깁니다. 그렇게 1947년 LG로서의 첫 걸음이 시작됩니다. 당시에는 화장품을 큰 가마솥에 불을 지펴서 원료를 섞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최초의 국내 제조 화장품 럭키크림이었습니다. 즐거울 락에 기쁠 희자를 쓴 이 락키 화학공업사의 이름에서 따온 제품명이었죠. 싸고 좋은 럭키크림은 곧 국내 화장품계를 휩쓸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바로 뚜껑인데요. 이게 물건을 옮길 때 자꾸만 깨지는 거예요. 도매상들에선 항의가 빗발쳤고요. 문제 해결책을 고민하던 구 회장은 미군 부대에서 사용하는 견고한 화장품 뚜껑에 주목합니다. 그 뚜껑은 플라스틱이었어요. 이렇게 플라스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1952년 8월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출 성형기를 도입합니다. 덕분에 럭키크림은 단단한 용기 뚜껑을 갖게 됐죠. 최초의 플라스틱 빗, 또 플라스틱 칫솔 등을 생산하며 외제보다 싼 가격에 좋은 품질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로 락키화학의 입지가 굳건해집니다. 화장품 사업으로 번 돈을 플라스틱 사업에 거의 쏟아붓다시피 한 구 회장은 이 성공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새로운 걸 개척합니다. 어느 날 접하게 된 전축이 그 계기였는데요. 감미로운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는 걸 들으면서 당시 같이 있던 락키화학 기획실장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만들면 안 됩니까? 이 소식을 들은 회사 임원들은 들고 일어납니다. 화학이나 잘합시다. 그랬다고 해요. 임원들 얘기가 이해가 되는 게 1950년대 우리나라는 전쟁 직후 아직 쑥대밭이었거든요. 국민들 대부분은 농민들이었고 TV라뇨,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집이 많았어요. 전자공업을 하는 국내 기업 자체가 없었죠. 하지만 이 진격의 구 회장은 이미 비전을 봐버렸거든요. 1958년 10월 1일 결국 금성사를 설립합니다. 네, LG전자의 시작이죠. 그렇게 1959년 11월에 첫 국산 라디오를 내놓습니다. 금성이란 상표를 달고요. 이걸 시작으로 선풍기, 흑백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전화기 등 최초의 국산 가전제품들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금성사는 우리 일상에 스며들게 돼요. 여기서 멈췄으면 국내 대표 기업이 아니겠죠. 플라스틱으로 큰 성공을 거둔 구 회장은
플라스틱의 원형인 정유 사업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이번에도 임원들의 반대가 극심했는데요. 정유 사업은 민간 기업이 손대기엔 너무 큰 규모의 사업이었거든요. 하지만 구 회장은 결국 또 시작합니다. 미국의 칼텍사와 합작 투자해서 호남 정유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1966년 당시 정부가 발표한 제2정유공장 건설 사업자 공모에서 호남 정유가 최종 낙점됩니다. 정유 사업을 반대하던 마키화학에서 이날 직원들 함성이 넘쳐났다고 전해져요. 그렇게 1969년까지 구 회장은 불과 23년 만에 총 매출액 349억 원, 직원 2만 명의 라키화학, 금성사 등 8개 회사를 가진 탄탄한 기업으로 사업을 키웁니다. 1970년 구인회의 뒤를 이어서 럭키금성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장남 구자경은 특히 가장 기본인 기술력에 집중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기업 연구소를 짓고 연구 활동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1976년 금성사에 전사적 차원의 중앙연구소를 차린 걸 시작으로 이후에 70개가 넘는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해외 법인을 50여 개 설립, 해외 투자와 합작을 활발히 진행하는 진취적인 경영 방식으로 재임 기간 동안 LG그룹 매출을 260억 원에서 30조 원대로 대폭 키운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죠. 1995년 1월, 신문에는 광고가 하나 실립니다. 하얀 바탕에 붉은 동그라미로 사람 얼굴을 형상화한 로고였죠. 이 로고에는 여러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럭키금성의 약자면서 Life is Good이란 의미로 풀이될 수 있죠. 세계 시장을 겨냥한 LG의 새로운 기업 슬로건이었습니다. 이게 특히 호주하고 미국에서 좋은 반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럭키금성이 LG로 탈바꿈한 시작점이죠. 이후 2003년 LG는 국내 대기업 그룹 중에 첫 번째로 지주회사 주 LG를 공식 출범시킵니다. 이를 계기로 브랜드 관리팀도 별도로 만들어서 이 브랜드 경영을 강화하죠. 1997년 우리나라 경제를 뒤흔든 IMF 외환위기가 터집니다. 이 대혼란 속에 LG도 가슴 아픈 기록을 남기죠. 당시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대기업 사업 조정에 나섭니다. 시대가 흐른 지금 이 빅딜의 최대 피해자로 LG가 꼽히기도 하는데요. 이때 LG가 정성을 들여 키우던 반도체 사업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구본무 회장 시절이던 1995년부터 LG 반도체는 서서히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구자경 명예회장은 앞으로 반도체를 만들지 않고 TV 등 최종 제품만 만들어 파는 기업은 돈을 벌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했죠. 1998년 LG와 현대는 반도체 사업을 합쳐야 한다는 데는 합의를 했지만 경영권을 누가 가질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무게추는 현대로 기울어졌고 합병을 피하려고 LG가 가진 노력을 했는데 결국 정부 뜻에 맞설 수 없어서 끝내 반도체를 내주게 됩니다. 이 빅딜로 LG의 반도체 사업이 현대를 거쳐서 지금은 SK로 넘어갔죠. 네, 만약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SK그룹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반도체가 LG에 남았더라면 하는 가정을 안 해보기가 또 쉽지 않죠. 그때 안 넘겼더라도 90년대 후반 이미 부채 비율이 높아서 사업을 정리했을 수 있었던 분석도 있고요. 그때 안 넘겼으면 지금쯤 삼성과 글로벌 시장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을 거란 분석도 있죠. 결과적으로는 얻은 것도 분명 있긴 합니다. 반도체를 정리하지 못했다면 LG 디스플레이가 지금처럼 크진 못했을 거란 분석도 있으니까요. 반도체를 잃었다는 상실감이 이 디스플레이를 공격적으로 키운 동력으로 작용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 편 다들 보셨죠? 콜라 전쟁 어떠셨나요? 미국에 싸우는 콜라들이 있다면 여기는 싸우는 성민들이 있습니다. 전자 분야에서 LG와 삼성의 싸움은 워낙 오래됐고 또 치열합니다. 원래 LG와 삼성 두 그룹의 창업주들은 좋은 사이였어요. 동창이면서 또 사돈지간이었거든요. 싸움의 시작은 1968년 어느 날의 골프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 회장의 날선 목소리가 울립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군.
네, 이병철 회장이 앞으로 우리도 전자산업을 하려고 한다는 말을 막 꺼낸 순간이었어요. 부 회장은 크게 불쾌감을 표시하고 인사도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후에 측근들의 전언으로는 나도 설탕 사업하려면 못할 것 없는데 그래도 난 사돈 사업은 안 건드린다고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쟁은 시작됐죠. 삼성은 본격적으로 전자사업을 준비하면서 LG가 해외 연수까지 시킨 기술자 여러 명도 채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 회장은 이런 반칙에 매우 불쾌함을 느꼈다고 전해져요. 이후 삼성에서 일하던 구자학을 금성사로 다시 불러들입니다. 이후 LG에서 기술의 상징이라고 광고하면 삼성은 첨단 기술의 상징이라고 광고하고 그럼 LG는 최첨단 기술의 상징이라고 광고하는 다소 유치하면서도 살벌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죠. 가전, TV 등 제품뿐만 아니라 최근엔 플랫폼에서까지 주도권 경쟁이 뜨거워요. 확실한 건 싸우면서 얻게 된 눈부신 성과입니다. 가전의 명가 LG는 지난해 세계 최대 가전업체인 미국 월풀을 꺾고 글로벌 가전업계 매출 1위로 올라섰죠. 또 LG의 아픔 하면 23분기 연속 적자 행진 끝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털어버린 모바일 사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1995년 휴대폰 사업을 시작한 지 26년 만에 지난해 LG는 사업 철수를 발표합니다. 누적 적자의 무게가 무려 5조 원. 2010년대 LG 최악의 위기 요인이었죠. 그런데 LG가 처음부터 휴대폰 분야에서 못 나갔던 건 아니에요. 초콜릿폰 신화란 말이 나올 정도로 과거 피처폰 시절에 성적은 대단했어요. 2009년엔 영업이익 1조 1,200억 원을 넘게 내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노키아와 삼성에 이어서 세계 3위도 기록했죠. 법인을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빨리빨리 혁신하기보다는 변화에 신중한 LG 특유의 문화가 스마트폰 시대로 재편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바일 철수라는 과감한 결단으로 LG는 사업 구조를 개선했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그간 쌓아온 스마트폰 기술 관련 특허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LG는 이제 전장 사업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분기에는 전장 사업 분기 매출액이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고요. 영업이익은 9년 만에 흑자 전환해 새 캐시카우로 자리 잡아가고 있죠. 지난 여름 출범 1주년을 맞이한 LG 마그나는 생산기지 확장과 매출 성장세 속에 LG 전장 사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LG 마그나가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프로젝트에 협업할 거란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LG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고장 잘 안 나는, 점잖은, 군대도 잘 가는, 선행 많이 하는 기업. 그리고 하나 더 있죠. 2등 기업. 사실 최초도 많고 1등인 것도 많은데 LG에는 만년 2등이란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LG가 더 사랑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LG의 3대 구본무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1등을 할 거면 차라리 2등을 하라. 성과 중심 사회에서 굴지의 대기업이 이런 철학을 가졌다는 건 확실히 차별적인 매력입니다. 이런 LG가 구광무 회장 들어서는 성과주의를 강조하는 분위기로 확 달라지긴 했죠. 도끼 품은 LG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지 함께 지켜보시죠. 브랜드의 탄생은 이번 편을 끝으로 잠정 종료됩니다. 올 초에 시작해서 어느덧 연말이네요. 저희는 잠시 휴지기를 갖고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